안녕하세요. 켄시입니다. 오늘 살펴볼 제품은 ASUS 폼패드 7 LTE이고요. 전번에 이제 간단한 개봉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주요 기능이나 성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합편이 되겠습니다. 어,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텔 칩이 들어간 전화통화 기능이 되는 태블릿 또는 패블릿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인텔 칩이 들어간 최초의 국내에서 출시된 최초의 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요. 어, 그 일단은 화면을 키면 이렇게 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그 잠금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에이수스가 폼패드 7 LTE를 내놓고 나서 처음에는 그 안드로이드 4.3 젤리베인 운영 체제를 탑재해서 나왔어요. 근데 그 나오고 나서 그 중간에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. 4.4 키캣으로 올라갔습니다. 근데 키캣으로 올라가면서 에이수스가 새롭게 고안한 젠 UI를 차세대 젠 UI를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구매하시거나 맨 처음에 테스트 모델을 가지고 오셔서 리뷰를 하셨던 분들은 이전에 있는 GenUI를 기반으로 해서 리뷰가 많이 나갔었는데요. 보시면 좀, 뭐 다른 분들 리뷰랑 너무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이게 잠금화면부터 이렇게 달라져 버리니까.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번 젠 UI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들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많아지면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도 있어요. 이 기능들을 뭐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다 사용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이수스가 이번 젠 UI를 개발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,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,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잠금 화면에는 이렇게 뭐랄까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날씨 그리고 사진, 전화, 메시지 등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키들만 남겨놨고요. 밑에 나오면 이제 그 검색창을 한 번에 열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스와이프를 통해서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. 잠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. 일단은 여시면 뭐 이렇게 좀 올망졸망하고 아기자기한 이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예전에는 에이수스의 아이콘들은 뭐랄까 좀 예전에 그 안드로이드 4.0으로 처음 올라갔을 때 아이스크림 때 버전 때 있었던 또는 허니콤 때 봤었던 그런 되게 레퍼런스적인 아이콘들이 쓰였거든요. 아이콘 디자인이 쓰였는데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제 에이수스가 자기네들만의 아이콘 디자인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올망졸망하고 좀 컬러풀하게 바뀌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보셔도 이제 얘좀 귀여운데 아이콘들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콘들도 변화했고요.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뭐 다운로드 된 것만 볼 수도 있고요. 뭐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만 먼저 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위젯 뭐 이런 들어가는 건 다 똑같아요.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, 그 위에서 아래로 밀었을 때 나오는 알림 센터가 굉장히 좀 괜찮게 바뀐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딴 식으로 뜨는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알림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지우고 나서 다시 열면은 위에 세 가지의 그 아이콘이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첫 번째 거는 빠른 설정 옵션이라고 해서 이 설정 창에 그 알림 센터를 열었을 때 내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갖다 놓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알림 센터를 편집하는 거예요.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거나 아니면 뺄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. 이 세 번째, 마지막 세 번째 요걸 누르시면은 요딴 식으로 나와요.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메모리를 이렇게 음,
뭐라 그러죠? 이거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계산기를 열 수도 있고, 또 눌러서 뭐 GPS를 끼거나 클 수도 있고, 블루투스, 뭐 모바일 데이터, 자동 회전을 뭐 잠그거나 아니면 열거나, 아니면 뭐 진동이나 벨을 바꾼다든지, 아니면 와이파이를 뭐 다른 걸로 연결한다든지, 와이파이를 끈다든지, 뭐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설정 창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갈 아이콘들을 정하면 되죠. 이런 게 좀 괜찮아진 것 같고요. 설정창도 바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설정창도 굉장히 좀 블링블링하게 바뀌었죠. 네. 예전에 굉장히 딱딱했어요. 네, 블링블링하게 바뀌었고요. 음, 제가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수스의 요번에 차세대 젠 UI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알림 센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. 요 안에 그 적용돼 있는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만 봐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처음에 화면창에서 요 에이수스라고 해서 에이수스의 기본 탑재된 애플리케이션만 모아둔 이런 폴더가 있는데요. 그래서 두잇 레이터는 그 해야 할 일이나 뭐 이런 다이어리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고요. 이 절전기는 뭐 이전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에이수스 모바일 기기에서는 많이 이게 이 애플리케이션 적용돼 있던 건데 스마트 절전을 통해서 절전을 좀 아낄 수 있는 뭐 그런 솔루션인데 요 안에서 뭐 지금 전력 소모량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뭐 어떤 뭐 그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? 어, 그리고 파일 관리자는 그 우리가 아스트로 파일 관리자처럼 들어가면 이제 폴더에서 간단하게 뭐 이동이나 복사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슈퍼노트는 말 그대로 이제 필기를 할 수 있는, 그리고 웹 스토리지는 에이수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정품 등록하고 뭐 로그인을 하면은 그 에이수스의 그 클라우드 데이터 용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조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하나는 오디오고 하나는 스플렌디드입니다. 스플렌디드는 이 사용자가 나 이런 색감이 좋아라는 그 임의의 그 색감을 찾아내서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계속해서 적용되어 왔었던 애플리케이션이고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색이 좀 과한 것 같은데 또는 색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차가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곳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보시면 위쪽에 스피커랑 아래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뭐 영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을 때 좀 다른 것보다는 좀 빵빵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배가시키고 최적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오디오 앱에서는 뭐 절전이나 음악, 영화를 볼 때, 녹화를 할 때, 게임을 할 때, 대화를 즐길 때 이런 상황 모드들을 만들어둬서 그걸 누르면 그 모드에서 최적화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굉장히 간단해요. 그냥 누르고 나 오늘 영화 볼 거야. 그래? 그럼 영화 누르고 너 음악 들을 거야. 그럼 음악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 있다라는 점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전화 통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화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. 전화는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제가 앞서 개봉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LTE를 지원을 합니다. 그리고 통화는 3G를 통해서 통화를 할 텐데 그 3G를 최적화시켜주는 코덱이 있어요. 근데 그 코덱이 지원이 안 돼요. 뭐 정확하게 뭐 기술 용어까지 설명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3G 통화 품질을 높여주는 코덱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게 좀 약간의 단점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통화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. 그게 어떤 미세한 차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보이스 오브 LTE, VoLT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음, 그 다음에 이제 젠 링크라는 게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 젠 링크는 그 PC나 다른
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쓰거나 아니면 뭐 리모트 컨트롤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런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살펴봤는데요. 그 예전에 그 에이수스 제품, 모바일 제품에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었어요. 이 밑에 보시면 이 소프트키 맨 왼쪽에 약간 화살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누르면은 뭐 최대 6가지의 창을 띄워서 뭐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앱이 있었는데 이게 차세대 진유아로 가면서 사라져 버렸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사라진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닥 많이 안 썼거든요.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뭐 게임 뭐 하나 좀 틀어보고요. 음량도 좀 높여볼까요? 이게 텐카이가 제, 참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.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. 왜냐면 제 나이가 뽀록나니까. 뭐 이런 식으로 뭐 게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딨지? 나가서 할까요? 오디오에서 게임을 선택해서 그리고 댕가에 돌아가서 좀 더 높여볼까요?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궁금하신 이 성능 그 제가 미리 해봤는데요. 그 아시다시피 이 두뇌가 인텔 201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나왔던 인텔 그 클로버 트레일 Z2560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큰 성능 기대는 안 하시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되게 안정화돼서 버벅임 없이 잘 돌아간다. 그 정도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버벅이는 건 진짜 없긴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점수를 보시면 바 차트로 볼까요? 음, 바 차트로 보시면 세로 모드로 볼까요?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른 분들도 거의 이 정도쯤이 나오더라고요. 보시면 그 갤럭시 S3보다는 살짝 높지만 갤럭시 노트 2보다는 좀 낮은 그런 정도의 성능을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는 구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두 제품 다 2012년에 나왔던 제품인데 조금 아쉽죠? 네,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. 뭐 단지 시간이 지났고 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히 뭐 스와이프 하는데 뭐 버벅이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. 네,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에이수스의 폼패드 7 LTE를 살펴봤고요.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구매하셨는데 4.3 젤리빈이에요 라고 그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시죠? 이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맨 아래 정보를 보시면 지금 내 안드로이드 버전이 몇이다라고 나와요. 지금 보이시나요? 4.4.4.2라고 다 되어 있죠. 네, 이게 만약에 4.3이나 그전이면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폼패드 7 LTE 폼패드 7 LTE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